안녕하세요. 미라클 팩토리 남규리입니다. 어저께 제가 지금 출근하려고 옷 입다가 어저께 영상 찍으면서 마지막 말미에 캐서린 폰드의 부의 법칙에 대해서 나누겠다고 얘기를 해서 출근하다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양산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춥지는 않네요. 그게 아마 기온 탓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왜? 봄이 오기 전에 친구 중에 누군가가 그랬어요. 봄이 올 때쯤이면 뭔가 모를 스물스물한 기운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몸속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고. 대지의 기운도 똑같은 것 같다고. 땅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쑥이 쑥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영상이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익숙해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진지해 보인다? 아니면 너무 딱딱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지인들한테 연락한 사람은 딱 3사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구독자가 25명이나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냥 한 번만 구독하고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나가시지 말고 끝까지 저랑 함께 가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의 법칙을 처음 읽은 건 장사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35살? 그때는 제가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 장사도 장사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증을 잘못 써서 분유값도 없는 상태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하게 가게 구할 보증금이 있는 것도 아니겠죠. 남동생이 우연찮게 부산 르네시대라고 있어요. 거기 복합상가인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누나 작은 가게가 하나 있는데 장사해볼래? 제가 뭘 잴 수 있는 그때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제가 들어가기 1년 전에 6개월 전에 이미 오픈을 한 곳이라서 오픈 멤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중도매 시장, 서울에서만 우리가 로드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하려면 무조건 서울을 갔어야 했는데 그때 르네시대가 중도매 시장으로서 영남권으로는 처음 생긴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손님들이 엄청 많기는 했는데 저는 오픈 멤버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놓은 곳이 아니라서 일단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하면은 제가 그 자리를 뚫을 수가 없잖아요. 르네시대는 르네와 10대로 나눠져 있는데 르네가는 의류 매장이고 10대가는 2층이 가방 매장이거든요. 제가 들어간 곳은 가장자리도 아닌 가운데 자리에서 그것도 가방 이미 다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곳이라서 고민을 나름 하다가 가죽 가방을 시작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세 가방을 했었거든요. 보세 가방 2만원 3만원이면 떡치는 세상이었는데 제가 시작했던 가방은 노블레스라고 수입 가죽을 쓴 거의 나름 명품은 아니지만 가죽 가방으로서는 명품 가방인 20만원대 30만원대 18년 전에 20만원 30만원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얼마나 고전을 했겠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힘들게 장사를 하고 있을 때 매장을 영업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던 그때 그 친구가 보험을 했었거든요. 물건을 안 사가도 오다 가다 그냥 언니 잘 되셨어요 하고 들리고 몇 번 이렇게 이제 눈인사로 지내다 보니까 안면이 트였어요. 오면은 주스도 한잔 마시고 힘들었던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한 달, 2달이 가고 어느 날 저한테 선물이라면서 이 책을 한 권 그냥 이렇게 언니 이거 읽어봐 하고 이렇게 건네고 갔어요. 매장에 손님은 없지만 어쨌든 남들이 손님이 없지는 않아요. 손님은 많아요. 이렇게 사가가는 사람이 없지.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보세 가방인데 저는 가죽 가방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지나가다 발걸음은 많이 멈추는데 가격을 물어보면 이건 뭐야? 백화점도 아니고 이렇게 거의 다 지나가 버리는데 바쁘기는 하루 종일 엄청 바빠요. 왜?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대답은 해줘야 되니까 저거 예쁘네 얼마예요? 22만원입니다. 그냥 잘 봤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갑니다. 그렇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즈음에 이제 책을 선물 받았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책을 주고 가고 난 뒤에 그냥 이렇게 무심코 한 페이지를 넘겼는데 일부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의 법칙이라고 쓰여져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제가 또 철칙이 하나 있었거든요. 매장에 있는 시간 동안은 손님이 있든 없든 절대 딴짓하지 않기. 손님이 있든 없든 바쁜 척하고 DP를 뭐 1시간 전에 여기 있던 걸 일로 옮겼으면 그 사람 또 오지 않으니까 여기 있던 걸 다시 옮겨. 어쨌든 바쁜 척 분주히 움직여야지만이 그냥 내가 DP 다 해놓고 할 것도 없지만 2.5평 되는 가게에 뭐 DP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앉아서 막연하게 책을 보고 있으면 손님이 지나가다가 부담스럽거든요. 뭘 물어보고 싶어도 쉽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침에 나가면 하루 종일 바빠요. 10시 출근해서 그때는 아마 르네시대가 1시쯤에 마쳤을 겁니다. 근데 1시에 마치고 왜 어제 있던 가방이 내일 그대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는 가방 안 팔리고 그대로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다시 다 끄집어 내려서 닦고 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거꾸로 아니면 이렇게 여기 있던 물건을 위로 올리든가 그렇게 다 정리를 하면 3시쯤이 돼요. 그날도 3시에 마감을 하고 집에 갔죠. 집에 가니까 3시 반쯤 되었더라고요. 뭐 옷도 안 벗었어요. 옷도 안 벗고 과연 이 책이 뭘까? 냉장고 문 앞에 기대고 앉았습니다. 왜? 부엌바닥이 제일 따뜻했거든요. 우리 보통 집이 다 그렇지 않나요? 보일러가 지나가는 곳, 부엌이나 그 다음 목욕탕 입구. 부엌바닥에 앉아서 냉장고에 등을 기댄 채 3시 반쯤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허리를 펴니까 6시쯤 됐더라고요. 뿌옇게 해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서갖고 있다가 와서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근데 뭔지 모를 혼자만의 미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뿌듯함? 그랬었어요. 이 책이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생각의 위력을 얘기합니다. 어제의 내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럼 우리 뭐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내가 지금 어저께 이렇게 못 살게 힘들게 살 것을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사는가? 그 말은 아니고요.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서 대강대강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인생도 내일의 인생도 그냥 대강대강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애들 학교 보내기 바쁘고 뭐 애들 남편 보내고 나면 집 청소해놓고 잠깐 수다 떨다 보면 점심시간 또 어영부영 지내다 보면 저녁 그렇게 또 하루가 가고 뭔가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나 내 생각이 내 꿈이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못 가지고 지내잖아요. 저도 눈 뜨면 장사하러 나가고 집에 오면은 자기 바쁘고 또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이 책은 진짜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나 백만장자도 될 수 있겠네. 생각이 바뀌면 내가 바뀔 수 있다면 그날부터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그 꿈이 백만장자가 꿈이다.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책을 봤기 때문에 일어나야 했고 이 책 속에 있는 발상과 흡수의 원리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를 베풀면 뭔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면 언젠가는 그게 다시 2배, 3배 아니 100배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저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었는데 그게 책에서는 발상과 흡수의 원리,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니까 한 번, 2번, 3번 오던 손님들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손님이 되고 이 한 사람이 보세 가방 들다가 가죽 가방 들어보니까 즐기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뭐 어쨌든 당당하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당당함으로 내놓고 하다 보니까 들어보고 좋으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또 소개해주고 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나중에는 르네시대에 오면 안 들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저희 집이 인기를 몰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오는 손님들한테 책을 선물을 했어요. 그렇게 선물한 책이 최소 100권에서 300권은 될 겁니다. 지금도 선물을 합니다. 근데 3번 선물을 해보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은 책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굳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선물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이 책을 얘기하려고 어제 저녁에 3시간 매장 마치고 와서 1시부터 4시까지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상에 앉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책 리뷰를 할까? 이 책 어차피 지금 제가 여기 노트에
8장을 적었거든요. 쭉 적었는데 책 리뷰를 할까 아니면 제 뭐 생각을 얘기해 볼까? 8장을 적어놨지만 책 리뷰는 안 하기로 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캐서린 폰드 부의 법칙, 역자 남문이. 이 책은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가 변했으니까 당신도 변해라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뭐 닫힌 문을 굳이 열려고 애쓰지 말고 이 문이 닫히면 이쪽 문이 열린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지금 힘들다면 힘든 대로, 내가 지금 뭐 100만장자인데 200만장자가 되고 싶다, 한 계단을 올라가고 싶다, 영혼을 키우고 싶다, 그런 사람 모두가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고 좋으면 댓글로 같이 나누어요. 같이 공감해서 모두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 복된 날 보내시고요. 참 오늘이 보름이래요. 보름 나물 드시고 보름밥 드시고 기발기술도 한잔 드시고, 나중에 오후에 도시에는 안 하겠죠. 저희는 양산이다 보니까 달집놀이도 해요. 거기 가서 올해 한 해 소망 팬티에 적어서 날리면 이루어진다던데, 희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라도 꼭 이룰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제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